네, 반갑습니다. 온율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강민재라고 합니다. 이번 동아고 2학기 중간고사, 동아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총평, 그리고 기말고사는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9월 27일, 그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지금 아직까지 이제 동아고 시험이 아직 완전히는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사실 제가 일정상 미리 영상을 좀 빨리 찍는데 아직 동아고에서 서술형 문항 답지가 나오지 않았고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추정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 게 좀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중간고사 출제를 좀 요약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시험 난이도 자체는 1학기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1학기보다 확연히 까다로워진 시험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결코 내용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풀 수 없거나 뭐 손대지 못하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동아고 시험 자체는 조금 지엽적이고 조금 세부 정보까지 판단해야 되는 측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술형이 이제 이번에 배점이 40점이기 때문에 요 서술형 배점이 늘어나고 좀 쓸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압박을 느끼는 것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항수는 25문항이라고 좀 적어져 있긴 하지만 25문항 중에 이제 20문항이 객관식이고 나머지 5문항이 서술형인데 서술형 문항도 이제 두세 문항씩 이렇게 쪼개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학생들 입장에서 30문제보다 조금 안 되긴 하지만 한 28, 29문제 정도를 푸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 연습을 많이 시켰고요. 직전보강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던 만큼 그 연습이 좀 이번 시험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 압박 때문에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 정확한 점수가 나오진 않았고 서술형 답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는 모르지만 그래도 서술형 답을 가지고 예상을 한번 해보면 추정 답안을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은 아니고 90점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80점대 후반 정도가 아마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술형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많이 맞췄지만 재원생이 아닌 경우에 세부 정보 판단에서 조금 낚인 친구들이 많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학원 블로그나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성과인데 일단 재원생 기준, 가채점 결과 기준이긴 합니다만 객관식 기준으로 100점이 다 맞은 친구들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물론 아직 시험이 안 끝나서 시험이 다 끝나고 점수를 보내준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까지 하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객관식 기준 다 맞춘 친구들이 대여섯 명은 되고 거기다가 객관식의 서술형을 합산하면 1등급 기준, 그러니까 요 점수 기준이긴 합니다만 88에서 89점 기준으로 한 12명에서 14명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술형 답안을 어디까지 채점해 주느냐,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여기 따라서 조금 등급 컷과 이제 실적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도 제가 지난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연계를 많이 시켰고 특히 적중을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적중을 많이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없이 강조했고 이런 것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됐다. 요런 것들이 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항을 나중에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제가 적어놨지만 특히 시험 직전에 치렀던 직전 보강 모의고사 그 동형 모고에서 다수 문제가 적중됐고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혹은 제 문자로 선생님 시험 치고 나서 쌤이 진짜 작두탄 것처럼 많이 맞추셨다. 이번에 실제로 체감이 정말 많이 됐다. 저번 기말도 그랬지만 적중에 대한 체감이 많이 느껴졌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좀 뿌듯하고요. 이번 동아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좀 뼈를 갈아 넣었다라고 할 만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역적으로 나올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전시가가 시험 범위고 거기 중세국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할 부분들, 하지만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 부분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타 분석들은 사실을 계속 얘기를 드릴 거지만 세부 정보, 그다음 지역적 출제 유형 계속 반복 연습시켰던 것들 출제됐고,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재원생들 말로는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이거나 다른 학원 수강생들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런 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좀 오답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설명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재원생들의 어떤 결과가 좀 더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과는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드리면 1등급은 한 12명에서 1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등급 극초반 친구들도 많아요. 다 맞은 친구들 말고 이제 객관식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만 틀린 친구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서술형에서 좀 많은 답을 획득하면 당연히 2등급 초반, 극초반일 거고 기말고사 결과에 따라서 1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또 전교권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중간에 잠깐 동학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첫 번째 런칭을 해서 동아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매 시험마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50명을 돌파한 상태고 학생들이 사실 많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서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시험 치고 보낸 결과인데 생각보다 쉽네요. 이렇게 이제 보낸 거 제가 확실하게 결과로 증명한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한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로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차분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이른바 가시덤불 레이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이것만큼 적확한 표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시덤불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가시덤불이 막 철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벽처럼 아예 못 건너거나 지나갈 수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부술 수 없는 그런 벽은 아닌데 이걸 지나가려면 옷도 좀 찢기고 몸에 생채기도 좀 나고 좀 짜증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겪어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동아고 시험이 이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문제에 손을 못 대거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관내 다른 학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와부고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와부고는 사실 엄청 심화된 개념을 많이 출제하거든요. 국어에서도. 근데 동아고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어떻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조금 귀찮다 혹은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요런 부분까지 건드려서 출제를 한다. 근데 이걸 혼자 공부하거나 제대로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내신 대비 기간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법을 계속 연습시키는 게 제 수업의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아고는 이렇게 생채기도 나고 좀 짜증도 나지만 그런 시험들을 좀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걸 좀 주안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놨죠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꽤나 껄끄럽고 지저분하다. 그리고 그 상태로 빠르게 전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시덤불 속을 지나가는 경주를 보는 것 같다. 동아고 국어가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출제가 꽤나 됐고, 제가 이제 시험 직전 보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직전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얘들아, 솔직히 이런 거 다른 학교에선 내가 설명하지 않는데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두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특히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교과서 지문을 베이스로 하나하나 다시 세부적으로 다 해설을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을 거다. 다른 재원생들은 다른 학원에 다니거나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틀리는 케이스가 많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면 문학은 열세 문항, 그다음에 이제 문법은 여섯 문항.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문학의 비중이 높죠. 사실 중세국어 파트가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파트인데도 실제로 출제된 문항은 좀 적었습니다. 객관식 5문항에 서술형이 한 문항 정도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문학 비중이 좀 높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문학에서도 특징적인 건 여기 적어놨지만 외부 연계 작품이 좀 많았어요. 심지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외부 연계를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저도 외부 연계 대비를 많이 시켰는데, 이제 작품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선택지에 작품이 이렇게 박혀서 나오는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시켰고, 직접 보강에서도 제가 직접 보강 모의고사에서 동형 모고에서도 똑같은 유형으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도 매 주차마다 비슷한 작품들을 주차별 테스트에 출제해서 연계 작품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학습했던 작품들이 또 상당 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재원생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다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내신형 연계와 수능형 연계를 혼합해서 출제했다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에 이렇게 작품이 깔리는 건 전형적인 내신 출제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보기나 혹은 다른 출제 작품들 보기나 다른 지문으로 엮어놓고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건 수능식 모의고사 출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짧았지만 선택지 좀 길어졌고, 또 모두 고르는 식에 많이 출제됐고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고요. 이것도 제가 동경모고에서 개수 혹은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PPT가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네. 그 다음 보시면 밑에도 보시면 객관식 킬러 문제는 거의 없었고 서술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문학에서는 서술형도 낼 만한 것들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이응곡을 해석할 수 있어야 풀이 가능한 것도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고전 가사에서 정철의 작품과 관련된 것들 연계할 거다라고 뭐 관동별곡도 얘기하시고 성산별곡도 얘기하시고 삼이응곡도 얘기하셨는데, 제 추측에 사실 다른 것들은 내기가 좀 부담스럽고 내봤자 어차피 삼이응곡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신 대비 초창기부터 송미인곡은 시험 범위죠. 송미인곡과 삼이인곡을 두 개 다 사실 해석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구절 암기까지 시켰고 완벽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법을 다시 넘어가 잠깐 보시면, 문법은 솔직히 좀 쉬웠거든요. 쉬워 보이긴 하는데 헷갈리는 문항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근데 요거는 암기가 좀 바탕이 됐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적어놨지만 최대한 교과서 서술 범위 내에서 출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 문법 문제는 수능형 문제라기보다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바탕으로 한 내신형 변형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는 항상 이제 제가 말하지만 동아고에서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게 매체, 독서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짜잘하게 혹은 자잘하게 혹은 지엽적으로 단어 하나, 선택지 하나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 제가 직전보강 모고에서도 뭐라 했냐면, 직전보강 수업에서 특히 매체 문제가 나오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어 하나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지 꾹꾹 연필로 눌러 읽으면서 틀린 게 없는지 교체된 게 없는지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요거 제가 했던 말 잘 기억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부 지문도 연기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셨는데 실제 외부 지문은 그렇게 체감이 뭐 심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기에 아주 짧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매체 문제에서 틀린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문제에서 서술형 쓰고 문제 푸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매체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 좀 배점이 큰 문제에서 아예 손도 못 댔다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사실 그거는 여러 번 연습을 하면 제가 설명했지만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시험의 실력이다. 그것도 본인들이 계속 노력하면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유형 적중하기, 적중 확인하기라고 좀 실어놨는데 뭐 짧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이 개를 연화물이나 기르되라는 이제 논술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개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소재를 골라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는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원망 전가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미 못 오게 막는 방해물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차별 필수 과제에 딱 보시면 똑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개를 열화물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라라고 하면서 요 개와 성격이 유사한 것. 요 문제 당연히 문제 풀고 오답 정리까지 시키는 과정에서 머리에 확실히 각인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 주차별로 우리가 비내신 기간에도 고전 시간 노트를 활용해서 중요한 고전 시가들은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재원생 입장에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맞추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직전보강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위인곡을 제가 출제해 놨고 3위인곡 송미인곡을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적어 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중간고사 출제 나오는 거 송미인곡의 연계작품으로 보기에다가 3위인곡을 넣어놨고 거기에다가 보기와 윗글, 가나, 그러니까 송미인곡과 3위인곡을 비교하는 어떤 선택지를 딱 넣어놨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다. 심지어 이 선택지들을 보시면 해석을 조금 해야 되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 알 수 있는 선택지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두 하자를 천상계에서 버림받아 하계에 내려온 여인에 비유한다. 요것도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둘 다 사실 천상계에서 하계로 떨어지는 적각 모티프가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쉽게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춘향전에 대한 어떤 윗글의 주제를 조건에 맞춰 서술해라 라고 제가 이거 직전 보강 동영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논술형 1-1을 보시면 보기에다가 가부장제와 여성의 정절을 중시한다 어쩌고 저쩌고라고 적어놓고 조건에 이렇게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춘향과 변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술해라. 몽룡과 변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설해라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사또와 춘향, 몽룡의 관계를 고려해 윗글의 주제를 서술해라. 서술형 문제도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연습했고 직전 보강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넣어놨던 만큼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잘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서술형에 대해서도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아주 빠르게 답을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이 절약되고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험 성적 자체가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영모고에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성어나 한자성어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단어나 한자 한 글자나 이런 것들을 빈칸으로 비워두고 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줘라 라고 했거든요. 물론 똑같이 이 고자가 기름고자 노풀고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뭘 했냐면 가로는 수령의 음식을 맡아보던 구시라치다, 땡땡은 죄인을 묶을 때 쓰는 굵은 줄이다 라고 해서 지문에서 단어를 빈칸 뚫어놓고 찾아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빈칸 뚫어놓고 한시에서 어떤 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게 아니더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요 한시에 대해서 특히 이 고자, 이 가군을 활용하는 한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니고 쉽게 4번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논술형 문제. 물론 이제 여기는 저는 객관식으로 냈고 논술형 문제를 냈지만 맨날 나올 만한 거죠. 풍자와 해학에 대한 어떤 비교 문제, 그 서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별 테스트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필기하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틀릴 문제가 아니었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 자연현상에 빗대어 화자가 처한 상황 드러낸다라면 적절한 거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는 식의 어떤 유형들이 나오죠. 유형만 좀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또 여기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이 윗글과 다른 걸 골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사실 선택지에 뭘 주는 거죠? 시를 준 다음에 고르게 하는 겁니다. 직전 보강 모의고사 동영모고에서도 똑같이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요것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여기 보시면 박목월의 하관 같은 건 제가 이제 막판에 나눠주는 연계 작품
연계작품 리스트는 제가 많이 안 드립니다. 그거 뭐 몇십 개씩 줘봤자 어차피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내외로 안쪽으로만 무조건 드리거든요. 거기에서도 너무나 뻔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박모글의 하관 같은 건 당연히 알아놔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박모글의 하관은 당연히 죽음이거든요. 요걸 챙길 수 있었으면 사실 선택지들을 좀 빠르게 많이 지울 수 있었어요. 초원과 뭐 하관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정답을 고르는데 시간도 줄어들고 정답률도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건 문법 문제인데 중세국어 주격조사가 사용되는 거 다 적어라라고 서술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았고 객관식 문제로 나왔습니다만 이미 서술형으로 다 찾아서 형태소 분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주격조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그 케이스만 지웠으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막 나열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맞춘 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요. 15세기 중세국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것들, 표현 방식에 대한 것들,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한 것들인데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표현 기법들 당연히 직전 보고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는 조금 이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의 개수를 골라라라고 했고요. 저도 매우 비슷하게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쫙 선택지 적어놨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동아고의 출제 방식이고 사실 이걸 제가 출제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때 제가 설명에 또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설에서 무슨 시대가 1970년대냐 60년대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에서도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고 할 때 그 일치불일치 선택 문제를 쭉 냈던 게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걸 문법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교과서에는 있는데 학생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제 수업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학생들 모두가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것까지 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연도까지 적어주면서도 기억을 시켰습니다. 저 연생들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 가가 나보다 앞선 시대에 작성되었다. 이제 가는 당연히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고 나는 용비어천가거든요. 근데 제가 뭐랬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사실 뭐가 있죠? 해례본이 있고 언해본이 있다. 근데 해례본은 용비어천가보다 먼저 작성되었고 근데 언해본은 해례본은 한자로 적었고 언해본은 이걸 순우리말로 옮긴 건데 이건 나중에 세조 시기에 작성됐다. 그러니까 다시 순서로 나누면 해례본, 언해본, 그 다음에 미안해요. 해례본, 용비어천가, 언해본 이렇게 나눠진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거든요. 혹시 나올 수도 있다. 나오면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극명하게 나뉜다. 선택지 하나 확실하게 그냥 조져버릴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가 나보다 앞선 시대에 작성되었다. 예. 요게 당연히 시대 순서를 묻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창제한 자음과 모음자 28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28개라는 거 제가 계속 얘기했고 요것도 보시면요. 해동육령은 제가 이거 왕 이름까지 얘기하면 설명했습니다. 사실 용비어천가의 그 제작 배경, 왜 제작했는가,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좀 있는데 저는 요거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조, 이조, 익조, 도조, 환조 그러니까 4대조. 근데 종종은 실제로는 그 당시에 왕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나중에 사후 추증되는 거니까 시호를 나중에 받는 거니까 세종 위에 있는 태종 그 위에 태조 그런 다음에 위에 뭐야 4대조까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요렇게 해서 6대조가 되고 이 사람들을 육룡이라 가리킨다 라고 설명했거든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필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동육령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부터 이거 틀렸죠. 예. 태조 이성계부터가 아니고 태종 태조 그 다음에 위에 4명의 조산이니까 이것도 틀렸다. 이것도 이제 당연히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배우면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였다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문법 문제는 아니죠. 문법 문제 유형은 아니고 거의 뭐예요? 암기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유형에 가까운데 이게 동아고사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대비를 좀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도 잘 보세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도 설명했죠. 언해본은 뭐라고요? 순우리말로 다시 해례본 중에 서문 같은 걸 끌어와서 순우리말로 기록한 것이지만 해례본 자체는 뭐라고? 원래 한문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언해한 것이다. 이게 언해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책 구석탱이에 박혀 있는, 심지어 교사용 교과서에 해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출제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창제한 최초의 작품이다 라고까지도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바로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르면 틀리는 문제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등급을 많이 가루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좀 킬러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킬러라는 건 엄청 어려워서 킬러가 아니라 암기를 확실하게 못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수업 장면도 적어놨는데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제가 적어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후민정음 해례 1446년, 언해본 1459년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 중간에 용비어천간 1447년에 들어간다. 라고까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우리 재원생들 다 맞추셨을 거고 아마 못 맞추신 분들도 이게 본인이 문법 실력이 부족해서 못 맞춘 건 아니에요. 다만 동아고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조금 오타네요. 그렇죠? 네,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 직전보건 모의고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보시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미 변화. 여기 이제 제가 객관식으로 출제하긴 했는데 뭐 말쌈, 어리다, 놈, 어여쁘다, 가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적어놨는데 이거 논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변화 당연히 출제가 됐고요. 이제 당연히 선생님께서 교과서에 있고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걸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보기에 영감이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예시를 찾아 적어라. 근데 저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학습했듯이 당연히 여기도 그냥 줄글로 그냥 서술형으로만 적어줬으면 됐다. 쉬운 문제였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맞추셨으면 당연히 등급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확실하게 그 전에 연습하고 숙달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적어낼 수 있다. 이게 동아고 서술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가면 중세국어에서 양성 음성보원 이거 모음조화가 일어날 때 어간어미 혹은 체온조사가 결합되는지도 직전 날에 연습했거든요. 야, 요거는 조사고 결합한 거고 요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거야. 여기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왔고 개수를 물어봤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요거 여들 짤알 요거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요 뒤에 맞춘다 그랬으니까 모음조화 보통 요 두 개 당연히 지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직전보강 동형 모고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 교과서 학습활동 주변에 있는 히읗으로 들어가는 어쩌고저쩌고 북한의 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센소리되기 일어나는 것들, 히읗 종성체언의 어떤 흔적에 대해 설명한 것들인데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거의 뭐 요거는 근데 사실 지문만 잘 읽었으면 헷갈릴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매체인데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랬냐면 다른 보기 지문이 들어가든 뭐가 되든 간에 매체에서 서술형이 나올 거다. 길게 쓰는 게 나올 거고 자료 활용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시간 확보가 무조건 돼야 되고 꼭 지금 오늘도 연습하자라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똑같이 이제 완전 똑같진 않지만 당연히 논술하라는 거 나왔고 마지막에 이렇게 배점을 크게 줬습니다. 4점, 6점을 줬기 때문에 이거 못 썼으면 사실 점수가 날아가는 거다. 시간을 확보해 놓고 당연히 수치와 자료 비교해서 썼어야 된다.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나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는 뭐 대동소이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쓸 수 있었는가, 시간이 확보돼서 쓸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성적을 갈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를 많이 한 게 출제가 좀 잘 됐다라는 일종의 일종의 자랑이랄까요. 어쨌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렇게 잘 적중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물론 문제가 적중됐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맞추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흘려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몰랐지만 시험을 풀다가 아주 운 좋게 맞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그 입 밖까지 거의 입 앞까지 거의 떠먹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 말하지만 동아고 시험 자체는 엄청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조금의 팁과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 수업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고집이 있더라도 제 수업을 듣고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혹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주시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건 이제 문항 분석을 좀 하려고 가져왔는데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잘 골랐었으면 다른 것들이 쉽게 제낄 수 있었을 거다 이 얘기거든요. 하관은 이제 제가 이미 연계 작품으로 그 전에 줬던 거고, 그래서 미음이 들어가는 걸 제끼고 나면 요 두 개밖에 안 남는다. 요 두 개에서 골랐으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거 세부적으로 요런 포인트들이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서술형 답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무식하게 다 분석하는 것도 물론 무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직하게 분석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실제 시험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방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요렇게 요런 것들 다 설명을 한 것들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까 우리 시험지 보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제가 동아고 학생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동아고 학생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동아고 국어 시험은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공부 학습을 해 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노배들도 다른 학교 시험들은 좀 시간이 더 걸릴지언정 동아고는 솔직히 3, 4개월만 좀 빡세게 굴려도 충분히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뭐 확정 1등급까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2등급, 저 밑에 뭐 4, 5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 정도 시험 공부도 안 할 거면 때려치라는 겁니다.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말 이 정도 공부도 안 할 거면 뭣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성장도 없어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귀찮고 까다로울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습해 나가고 저랑 함께 계속 학습해 나가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시험이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오히려 상위권 입장에서는 세밀한 것까지 챙겨야 돼서 짜증이 날 수는 있죠. 그래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상위권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정도도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쳐라. 충분히 열심히 할 만하고 이 정도 하지 않을 거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든 아니면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 왜? 노력을 엄청나게 배신하는 시험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런 건 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가 거의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보는데 시험을 2주 전에 대비를 혼자 시작해요. 이러면 뭐가 문제죠? 대략적인 내용밖에 파악을 못한단 말이야. 확실하게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그 직전부터 그 전부터 이미 숙지를 하면서 꾸준히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뜯어 고치지 않으면 2학년 때 가서 안 뜯어 고쳐져요. 2학년 동하고 당연히 2학년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문학 바로 나오고 또 뒤에 독서나 이제 당연히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2학년까지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뭐야?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야 바뀔 수 있다. 성적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동아고 시험은 확실히 노력이다. 본인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문법 파트만 주구장창 공부를 했진 않았는가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쉽지만 반복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매체 같은 것들은 반복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경시하지 않았는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사실 불안감을 뒤로 미루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대로 도움받고 싶으면 빨리 와라.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생들 중에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 소수정예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학생들이 좀 적으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액 과외가 아닌 이상 소수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의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사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동아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 그 수업을 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중이나 자료 퀄리티나 어떤 수업의 퀄리티도 훨씬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수강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조금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소수 학원에서 듣는 것보다 집중이 잘 되고 이해가 더 잘 되고 관리도 꼼꼼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 자신이 좀 뿌듯해진다, 이런 이제 수강평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아고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제가 오롯이 동아고에 집중하고 있고 동아고 시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동아고는 동아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파고들어야 됩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지금 0점 제대로 맞춰져 있고 제 동아고에 집중하고 있고 좋은 실적을 계속 더 쌓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내년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얼른 와서 먼저 듣고 빨리 성적을 좀 올리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어란 과목을 싫어하시거나 너무 지루해서 억지로 버티면서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수강생들에게 평을 들어보시면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독서 지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업의 분위기는 재밌고 경쾌합니다. 그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국어적인 개념, 내용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심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루한 수업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당연히 재미도 있으면서 공부할 맛도 느끼면서 그 와중에 성적과 실력 상승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강사의 책임감이자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기말고사부터라도 저랑 함께 수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원격 솔루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몰입력 아주 높습니다. 어떤 숫자, 여러 명이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수업장에,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강의실에 들어오면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해 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사실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다 있습니다. 심지어 클리닉도 비내신 기간이든 내신 기간이든 추가 클리닉, 거기다가 기본 클리닉들도 난이도에 좀 맞춰서, 학생 수준에 맞춰서 일반 클리닉과 심화 클리닉으로 좀 개별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여기는 생각보다 내가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몰입해서 듣고 심화 학습 혹은 보충 학습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강 안내를 좀 드리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11일에 동아고 수업이 개강됩니다. 기말고사 대비가 거의 들어갈 건데, 요 당일날은 아마 바로 기말고사 대비는 아니고 시험 범위를 체크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고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11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웬만하면 신입생들은 2주부터 와주셔서 저랑 상담도 하고 상담지도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내신 대비를 좀, 기말 대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열심히 해낼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와부고는 현장 수강생이 100명이 넘어섰고요. 와부고 1학년만 100명이 넘어섰고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고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매 시험마다 사실 수강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고 제가 열심히 한 것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더 열심히 준비할 거고, 또 저랑 수업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저랑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 기존 재원생들 모두 파이팅해서 기말고사 때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